안녕하세요. 경제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분명히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인데 왜 CEO,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들은 막 비싼 차도 사고 좀 위험해 보이는 투자를 막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아주 흥미로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볼 거예요. 바로 본인 대리인 관계와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회사의 CEO, 연봉. 이거 대체 누가 또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정할까요? 아니면 뭐 이사회가? 그것도 아니면 CEO가 그냥 알아서 정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뭔가 이해관계가 꼬일 수 있겠다는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문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파헤쳐 볼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본인과 대리인이 대체 누군지부터 알아보고 이 관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핵심 문제죠. 도덕적 해이에 대해 알아본 다음 이게 옛날 애덤 스미스 시절에도 있었던 고민이라는 것까지 확인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인과 대리인, 누가 누구인가? 우리 경제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주인공이죠. 과연 이 둘은 누구고 또 어떤 관계일까요? 요주님,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을 맡긴다. 정의 자체는 알겠는데 이게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좋은 지적이에요. 경제학 용어들이 좀 딱딱할 때가 있죠. 이게 현실이랑 딱 연결이 돼야 아하 하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관계,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바로 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본인, 대리인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의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 사례죠. 바로 현대의 주식회사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본인이고 누가 대리인일 것 같으세요? 정답은 바로 회사의 진짜 주인, 그러니까 주주들이 바로 본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주가 수십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매일 회사에 나와서 경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사실 경영 전문성도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경영 전문가, 바로 CEO,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회사 운영을 맡기는 거죠. 이 CEO가 바로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둘의 목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주주들은 당연히 회사 이윤이 쑥쑥 커지고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겠죠. 하지만 대리인인 경영자는 어떨까요? 물론 회사 성과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자기 연봉을 더 올리는 거나 회사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거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CEO가 주주들 모르게 자기 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런 문제는 경제학에서 뭐라고 불러요? 빙고,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히 짚었어요. 경제학에서는 바로 이렇게 대리인의 숨겨진 행동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네, 도덕적 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리인의 숨겨진 행동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냐? 주주들이 24시간 내내 CEO가 뭘 하는지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한쪽은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그걸 잘 모르는 상황. 이런 정보의 불균형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리인 셈이죠. 대리인은 이 정보 격차를 이용해서 슬쩍 자신의 이익을 챙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덕적 해이라는 개념이 주식회사 얘기만으로는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이랑 아주 가까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바로 보험입니다. 자,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어떤 사람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들기 전에는 정말 조심조심 운전하던 사람인데 일단 보험에 들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어지는 거예요. 에이, 뭐 사고 나도 보험 처리하면 되지 이런 생각에 운전 습관이 좀 거칠어질 수 있죠. 가게 주인이 화재 보험만 믿고 소방 점검을 게을리하는 것도 똑같은 경우고요. 자, 여기서 본인은 누구죠? 바로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 즉 대리인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가게 관리를 잘하는지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어요. 결국 가입자의 숨겨진 행동 때문에 보험회사는 더 큰 손실 위험을 떠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보험 시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입니다.
교수님, 근데요,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말은 뭔가 되게 현대적인 용어 같아요. IT 용어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최근에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50년도 더 전에 경제학의 아버지가 이미 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바로 이둔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그가 1776년에 발표한 그 유명한 책 국부론,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책에서 당시 막 생겨나던 주식회사의 초기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이미 꿰추러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식회사의 이사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자기 재산을 지킬 때처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그 돈을 지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 즉 대리인은 자기 돈을 관리할 때처럼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정확히 짚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수세기 전에 본인, 대리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의 핵심을 꿰뚫어 본 애덤 스미스의 정말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정보경제학 이런 용어는 20세기에 나왔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이렇게나 깊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본인 대리인 관계에서 시작해서 도덕적 해이, 그리고 저 멀리 애덤 스미스의 통찰까지. 이 개념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입니다. 첫째, 본인 대리인 관계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면서 시작되죠. 둘째, 이 문제의 근원은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본인은 대리인이 뭘 하는지 전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셋째, 바로 이 정보 격차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절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애덤 스미스도 이미 지적했을 만큼 아주 오래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본인 대리인 문제, 이게 과연 회사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예를 들어 국민이 본인이고 정치인이 대리인인 관계는 어떨까요? 병원에서 환자가 본인이고 의사가 대리인인 관계는요? 심지어 여러 분야는 조별 과제에서도 조원들이 본인이고 조장이 대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 어디에 또 이런 문제가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